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컨볼루셔널 오큐펀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고요. 이제 ECCB 2020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내용도 썩 어렵지는 않아서 성능도 좋고 그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바로 인트로덕션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저자가 말하기를 이제 이상적인 3D 지오메트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잡한 임의의 구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arge scene에 대한 것도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이건데 이제 뭐 지난 모델들 2020년 모델이라 지금은 또 많이 다를 텐데 이제 이전 모델들은 이제 어떤 커다란 씬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단일 객체에 대한 표현을 위주로 모델이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3D 리프레젠테이션은 단일 객체뿐만 아니라 이제 넓은 씬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덕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로컬 인포메이션이랑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메모리와 이제 연산량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뭐 약간 이거는 뭐 새로운 컨트리뷰션을 제시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상적인 3D 리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3D 리프레젠테이션, 3D 리컨스트럭션 쪽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에서 주어진 related work를 기반으로 약간 찾아봤는데 일단 초기에는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복셀 기반의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초반에는 그냥 XYZ 느낌으로 XYZ 형태의 복셀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이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연산량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셨고 저희 팀에서도 몇 번 발표를 했었던 포인트 클라우드 방법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의 아웃풋을 복셀이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리미테이션이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포인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토폴로지컬 릴레이션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논문에서 제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옛날에 약간 포인트 클라우드 논문을 읽어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잘 와닿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관련해서는 뭐 따로 주석 처리를 한 레퍼런스 페이퍼를 달아 놓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리미테이션으로 다룰 수 있는 포인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토폴로지컬 그 릴레이션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만 적어놔서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메쉬로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저는 메쉬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메쉬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점을 이제 뭐 익숙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vertex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vertex와 vertex 사이를 이어주는 엣지를 이제 변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평면을 저희들이 폴리건이라고 하고 그렇게 폴리건 뭐 굳이 삼각형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어떠한 평면이 폴리건으로 이루어진 어떤 3D 객체를 저희들이 이제 메쉬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클라우드 말고도 이런 메쉬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학습을 이제 여기 있는 이 정점과 이 메쉬를 그냥 단순하게 뉴럴넷을 사용해서 리그레션을 하면서 학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과연 이피션트한지는 저도 논문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서 말하기로는 성능은 괜찮게 나오는데 가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에러가 나오는 게 셀프 인터섹션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냥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주전자 손잡이가 여기 있고 입구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제 겹쳐져 있다든지 또 그러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논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마 이제 논문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처럼 이제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방법론은 대부분 이제 뭐 large scene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이 아니라 단일 객체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large scene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이제 뭐
효과적으로 해낸 논문은 없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mplicit representation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NLP를 사용하잖아요. fully connected layer, 뭐 MLP를 사용함으로써 약간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존재하는데, 뭐 예컨대 이제 local information이나 global information을 같이 합쳐주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CNN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 implicit representation을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이제 모델에 그러한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통합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mplicit representation 기반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간의 리미테이션을 해결해주고자 만든 논문이 이제 convolutional occupancy network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잘 되는 원리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모델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제 인풋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논문에서 얘기할 때는 굳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뭐 메쉬여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인풋이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논문에서는 설명하기 쉽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인풋으로 줬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3D 혹은 2D 그리드로 이제 인코딩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인코딩된 인풋을 이제 바로 플리 커넥티드를 써가지고 임플리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인코딩을 한번 해줘요. 디코딩을 한번 해줘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디코딩된 피처를 사용해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우고 오큐펀시 프로바빌리티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학습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뭐 되게 간단한데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사실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풋이에요. 그냥 하나하나가 어떤 X, Y, Z 평면 공간에 놓여져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녀석들을 피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넷을 사용해서 이 피처를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냥 피처를 뭐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전에 이제 다른 공간으로 레이턴트 공간으로 뭐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포인트넷을 사용해서 각각의 피처를 한번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하나는 플레인 인코더고 하나는 이제 볼륨 인코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논문에서 뭐 따로 레퍼런스를 제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 처음 제시를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이 공간에 흩뿌려져 있는 이 녀석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레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 흩뿌려져 있는 이 포인트들을 2D 평면에다가 이제 투영시켜 줍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좌표가 지금 여기 뭐 0,0, 1,0, 뭐 1,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하나의 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를 쳐줘가지고 이 네모 박스 위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다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서 한 점으로 모아주는 거죠.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 에버리지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제 CNN에서 하는 우리 편하게 뭐 흔하게 쓰는 그런 에버리지 풀링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피처를 그냥 어떤 일정 공간 안에 있는 녀석들에 한해서 뭐 피처를 다 평균을 내줘가지고 2D 평면 위에 있는 한 점, 한 픽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픽셀에다가 모든 피처를 다 평균시켜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이 2D 평면의 해상도는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점에다가 이제 그 위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의 피처를 평균시켜서 넣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레인 인코더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XY 평면에다가만 이제 투영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XY 평면에 하나, 그리고 YZ 평면에 하나, XZ 평면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평면에다가 투영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맨 처음에 논문을 읽을 때는 당연히 이제 2D랑 3D에다가 투영을 시켜준다고 하길래 이 방법이랑 이 방법 두 가지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세 개의 평면에다 투영시켜 준다는 게 좀 굉장히 신선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뭐 XY 평면에서 이제 그리드를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크기를 맞춰가지고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 그리드 위에서 이 그리드에다가 넣은 포인트들을 다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해줘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X축에 대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해주고 Y축에 대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2D 평면을 3개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볼륨 인코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2D 그리드를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만들어줬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3D 그리드를 만들어줘요. 네, 이것도 물론 이제 해상도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그 일정 거리 내에 있는 포인트들을 다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서 하나의 점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인코딩이 뭐 그림에는 이제 포인트넷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논문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 두 단계 자체를 다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를 포인트 넷을 사용해서 한번 이제 피처를 처리를 해주고, 그 처리된 피처들을 2D 혹은 3D 혹은 2D 곱하기 3의 공간에다가 이제 에버리지 플레잉을 사용해서 피처를 합쳐줘가지고 이제 그리드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드로 표현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같은데, 앞에 있는 부분이랑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이런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는데, 이게 왜 잘 되고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투영된 그리드에 표현된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들을 유넷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요. 유넷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이제 뭐 별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냥 로컬 인포메이션이랑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함께 결합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유넷을 사용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이제 CNN을 써줌으로써 이제 논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 중 하나가, CNN의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중에 하나가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구조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그냥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트라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이렇게 XY 혹은 XYZ라는 어떤 그리드 공간에다 저희들이 피처를 놨을 때 풀리 커넥티드로 해주면은 구조적인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CNN을 해줌으로써 구조적인 정보를 함께 가져갈 수 있어서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그 구조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럭처드 리즈닝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트라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CNN을 쓴 거는 이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인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트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삽입을 해줬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스트럭처드 리즈닝이 가능했다. 라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CNN이 FC 레이어랑 다르게 구조적 정보를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스트럭처드 리즈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굉장히 트리비얼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또 디코딩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큐펀시 프로버빌리티를 예측을 해줍니다. 이것도 다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자체가 논문이 이제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해가지고 이 오큐펀시 프로버빌리티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P라는 개념도 살짝 헷갈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 P라는 공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뭐 모델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투영해 주었던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P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제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정해줄 거예요. 이제 P라는 점에다가 그 점을 정해 놨으면은 그 P라는 점과 저희들이 아까 뽑아냈던 그 피처들 있잖아요. 그 피처와 이제 P라는 점 두 개를 사용해서 그 P라는 점에 과연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occupancy probability라는 게 그냥 이제 간단하게 직역을 하자면은 점유 확률이라고 말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P라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떤 위치에 물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P라는 어떤 공간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다 처리를 해놨던 이 피처를 사용해서 P라는 공간에 과연 객체가 존재할까 안 할까라는 probability를 예측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주냐, 이제 implicit representation을 사용해서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P라는 거를 지금 뭐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A, B, 뭐 Z를 C라고 하면은 A, B, C라는 좌표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줘요. 네, 임의로 정해줘가지고 이제 그 녀석과 함께 그 아까 저희들이 이제 2D 평면에다가 다 피처를 인코딩을 해줬는데 A, B 위치에 어떤 피처가 존재하는지,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그리드로 표현을 해줬지만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 네 개의 점을 사용해가지고 A, B라는 점에 어떤 피처가 존재하는지를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녀석을 가지고 피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P라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피처와 그리고 P라는 로케이션 두 개를 사용해서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P라는 위치에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제 이 오큐펀시 네트워크라고 적혀져 있는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MLP인 거고, 이 P라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주는 거고, P 위치에 있는 피처는 아까 저희들이 그리드를 통해서 계산해놨던 이 피처들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나 3D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라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피처와 P라는 로케이션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MLP를 태워가지고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P라는 위치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을 예측을 해주는 거죠. 뭐 로스 펑션은 그냥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어요. 그 B라는 위치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과 이제 진짜 확률 1이냐 0이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거랑 저희들이 예측한 값을 사용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줍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컨볼루셔널 오큐펀시 로스의 전부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전 모델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2D 혹은 3D 평면으로 투영을 시켜주고 그 녀석을 사용해서 컨볼루션을 한번 태운 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그 녀석의 그 어떤 특정 위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의 확률을 추론해 주는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CNN을 태우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2D나 3D 그리드에다가 투영시킨 다음에 이제 어떤 위치에 객체가 존재하는 확률을 추론한다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논문 자체가 되게 직관적인 거를 바탕으로 잘 쓰여진 것 같아서 네, 좋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진행했어요. 이제 오브젝트 레벨의 리컨스트럭션과 동시에 이제 복셀 슈퍼 리졸루션 두 가지를 함께 실험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오브젝트 레벨의 리컨스트럭션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뭐 C 레벨의 리컨스트럭션도 잘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고, 이 신테식 투 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신테식 데이터에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리얼 데이터에다가 이제 추론을 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이제 뭐 포인트 컨볼루션이나 오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IOU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이 챔퍼 L1 같은 경우에는 식을 찾아봤는데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멀 컨시스턴시 값은 뭐 그냥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값을 나타내 주는 거고, F 스코어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모델 자체가 2D 평면에다가 투영을 해주냐 아니면 3D 공간에다가 투영을 해주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실험도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초기에 이 저자가 말하기를 3D 리프레젠테이션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이제 메모리와 컴퓨테이션이 적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도 이제 메모리를 추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베이스라인보다는 잘 나왔고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당연히 3D에다가 투영한 게 성능이 더 잘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가서 뭐 동일한 조건을 갖췄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또 성능이 좀 다른데,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그 레솔루션을 64 x 64로 해주고 3D 같은 경우는 32 x 32 x 32로 해주기는 했지만 뭐 GPU 메모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D가 훨씬 더 많이 나갔는데 성능이 그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세 개의 평면에다 투영했을 때가 성능이 더 좋더라고요.
이게 뭐 압도적으로 좋은 건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3D 공간에다 투영했을 때가 성능이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뭐 여기 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금 이제 3D가 성능이 조금 더 우세했는데 이제 훈련이 지속될수록 뭐 2D 평면을 3개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셀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실험이에요. 이것도 뭐 이거는 이따가 뒤에 가서 그림을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으실 텐데 여기서는 또 이제 물론 지표마다 다르기는 한데 3D 공간에다가 투영시켰을 때 성능이 더 좋더라고요. 아이오 값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지표 값이 3D 공간에다 투영했을 때가 더 좋고 이제 하나의 값이 2D 공간에다가 투영했을 때가 더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일관성이 조금 없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네, 그냥 이거는 뭐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실험을 진행할 때는 이제 인풋 포인트 클라우드를 3,000개를 사용을 했었고 이제 쿼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이 P라는 점을 임의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잡는 그 점을 이제 오브젝트 레벨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2048개를 이제 어떤 3D 공간에서 유니폼리 샘플링을 해줬고 그리고 복셀 슈퍼 레솔루션 같은 경우는 3D 공간에서 1024개를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을 해준 겁니다. 뭐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3D로 투영을 했으면은 당연히 Z축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Z축의 정보인 동그라미가 학습이 안 된 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오히려 그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2D 평면에다가 2D 평면에 투영한 거 3개를 사용했을 때 이 동그라미 2개, 그러니까 이제 Z축의 정보라고 봐야죠. Z축의 정보가 더 잘 학습되는 게 왜 그러지 싶더라고요. 3D 공간에다 투영을 해놨으면은 당연히 이제 X축 정보, Y축 정보, Z축 정보가 다 학습이 제대로 잘 되어야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좀 신기했어요. 이것도 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Y 평면에다가 모든 포인트 피처를 다 투영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Z축 정보가 없는 게 맞는데 왜 학습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에 그 처리를 해줄 때 그 P라는 위치 정보를 넣어주기는 하지만 어떤 피처 자체가 Z축마다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앞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지금 이 P점이 여기에 있든 달라지는 거는 P점의 Z 좌표밖에 없고 그 녀석과 함께 들어가는 그 이 피처는 동일한데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넣었을까? 당연히 학습이 안 될 게 뻔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학습이 나름 잘 되더라고요.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것도 어 사실 제 직관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제 직관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 왜 되지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2D 평면에다가만 투영한 게 Z축 정보가 없을 텐데 왜 학습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고 3D 공간에다 투영을 했을 때는 당연히 Z축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둘 다 논문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왜 성능이 제일 잘 나오는지 다른 거 두 개는 왜 성능이 이 모양인지 다른 의미로 왜 이 모양인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복셀 슈퍼 레솔루션인데 그냥 인풋을 이런 대충 이렇게 주었을 때뭐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얼마나 잘 이제 슈퍼 레솔루션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뭐 그냥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잘 안 됐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생각했는데 앞에서는 꽤 잘 돼가지고 오잉 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뭐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3D에다가 투영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오는데 역시나 왜 오브젝트 레벨에서는 2D 평면 3개를 사용한 게 더 잘 나오고
여기 복셀 슈퍼 레솔루션에서는 3D를 사용한 게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신레벨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까지는 다 그냥 어떤 객체 하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신레벨, 이제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어떤 공간에 대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아까는 그냥 이제 그 2D 평면 하나, 2D 평면 세 개, 그리고 3D 공간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2D 공간 세 개짜리랑 3D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은 좀 더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학습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앞에서도 하지, 여기서는 왜 앞에서는 안 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3D에다가 투영을 하고 3D의 레솔루션을 이제 32에서 64로 늘렸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앞에서는 레솔루션이 64x 64랑 32x 32x 32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2D 플레인 3개짜리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64, 그러니까 레솔루션이 64인 거랑 32인 거랑 거의 2배 차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냥 이제 그 3D 공간에 투영할 때 레솔루션을 좀 이제 높여주니까 성능이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의아하기도 했고, 사실 어떻게 합쳤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당장 보면 이제 사실 제 생각이라면은 뭐 32 32 곱하기 3짜리를 하고 32 32 32로 해주든가, 128 128짜리 3개를 사용하면서 128 128 128을 사용을 해가지고 합쳐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레솔루션을 다르게 정해놓고 두 개를 어떻게 합쳤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두 개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한 줄 정도만 적어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뭐 어쨌든 그냥 이제 여기서는 제 직관이랑 똑같이 3D에다가 투영을 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잘 나왔다가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뭐 이거를 보면은 뭐 사실 다 잘 되긴 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리컨스트럭션 쪽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 옛날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 저자가 제시한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조금 진행을 해줬는데, 이제 GPU 메모리가 동일할 때 어떤 게 가장 잘 나올까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GPU 메모리가 동일하게끔 해주다 보니까 이제 2D 평면 하나를 사용할 때는 레솔루션이 192였고 3개짜리는 128, 그리고 3D는 32, 이렇게 레솔루션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그렇게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이 녀석이 가장 그 2D 평면 3개를 사용할 때가 가장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성능 비교를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 GPU 메모리가 동일할 때랑 레솔루션이 동일할 때에 대해서 실험을 조금 더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레솔루션이 동일할 때에 대해서는 따로 실험 진행을 안 해주고 GPU 메모리가 동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성능을 비교를 해줬습니다. 뭐 아마 레솔루션이 동일할 때는 3D가 가장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GPU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얘는 32짜리 레솔루션인데도 128이랑 192짜리하고 메모리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128로만 올려도 뭐 OOM 에러가 뜨거나 약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 어쨌든 좀 GPU 메모리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는 제 직관이랑 좀 다르게 2D 평면 3개짜리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피처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아까는 뭐 바이리니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트라이리니어를 사용하거나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뭐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봤는데, 뭐 바이리니어가 가장 잘 됐으니까 논문에서 설명할 때 바이리니어로 했겠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신테식 투 리얼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그 신테식 인도어 데이터셋, 이거에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 이제 평가를 진행했을 때 과연 성능이 잘 나올까에 대한 건데,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것도 뭐 사실 굉장히 이제 태스크마다 사용한 모델 레솔루션이 달라가지고 이게 얘도 되나 싶기는 한데 뭐 다른 모델들 보면은 막 이제 템퍼럴 L1이라는 스코어 값이 뭐 0.398짜리인데 이제 여기서는 옵티멀한 값이 0.077 이런 거 보면은 성능이 꽤나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논문에서는 이제 리미테이션에다가 아직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좀 잘 된다, 성능이 썩 훌륭하지 않다 이러는데 저는 이 지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각화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것도 이제 2D랑 3D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제가 봐도 성능이 별로 안 좋기는 한데 이제 3D짜리로만 학습을 했을 때는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성능이 정도면 나쁘지 않, 이제 막 진짜 옵티멀한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꽤나 좋은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컨트리뷰션이랑 제가 말하는 리미테이션을 이제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자가 말하는 컨트리뷰션은 이제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CNN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3D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신테식 투 리얼 씬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가능해졌다. 세 번째 실험에 대한 성능이 가장 좋았다. 이거였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3D 인풋을,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리드로 투영을 해서 컨볼루션을 연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컨볼루션을 썼다라는 것보다 이 3D 인풋을 그리드로 투영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2D 플레인 3개를 사용할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별거 없네 이러는데 되게 저런 생각도 하네? 라는 게 좀 신박했습니다. 리미테이션은 사실 모델을 뭐 이렇게 다 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D 플레인 하나에다가만 투영했을 때는 Z축 정보가 없는데 왜 잘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3D가 가장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왜 2D 플레인 3개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모델에 대한 정말 이론적인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게 좀 아쉬웠고요. 이거 뭐 두 번째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좀 왜일까? 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제 제가 분석학 공부를 한 내용 중에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쪽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잘못 분석한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발표 들으면서 이상했던 점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모델, 네, 이 부분에서 네, 지금, 그 모델 앞에 2D하고 그 3D 나온 거의 초반 부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 그 A하고 B 방법이 있는데, 지금 A는 네. 지금 2D 플레인으로 매핑을 할 때 이게 포인트넷을 쓰는 건가요? 이제 매핑을 해줄 때 포인트넷을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피처를 피처를 인풋 뺏고, 피처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처리를 해주고, 그 피처를 모두 다 2D 플레인에서 매핑을 할 때 네네. 에버리지 플레인을 쓰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A 방식은 그렇게 해서 2D로 하면은 이제 2D 유닛, 2D 컨볼루셔널 유닛을 쓰고 B 방법은 3D 컨볼루션을 쓰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얘는 어, 2D 유닛을 쓰고 얘는 3D 유닛을 사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결과 부분이 좀 신기했었는데 그 의자 구멍이 이제 두 개 뚫렸던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모델에 대한 결과는 이건 그 트레인셋에 대한 결과잖아요. 네. 그죠? 트레인셋에 대한 결과. 음, 네, 사실 이건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사실 저기 그 의자 두 개 이렇게 뚫리는 게 사실 리컨스트럭션에서 그러니까 뭔가 모델이
캐패시티가 되게 커서 이 대부분의 의자들은 저렇게 안 뚫려 있으니까 저기 안 뚫려 있는 그 부분들을 뭐라 해야 되지? 안 뚫려 있는 부분을 안 뚫려 있는 부분을 뚫렸다고, 그러니까 어큐펜시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사실 예측하는 게 오히려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자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사실 이 그러니까 부분은 구멍을 아웃라이어로 쳐서 그렇게 된 거다. 뭐 약간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음, 원래는 이게 뭔가 이게 뚫려 있으면은 이 의자에 대해서는 되게, 그러니까 모델의 캐패시티가 되게 크면은 오버피팅이 잘 되고,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니까 오버피팅이 잘 됐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잘 나와요. 오버피팅이 여기서 이제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의자도 뚫려 있는 의자도 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사실 뚫려 있고 안 뚫려 있고의 차이는 이 모델 가지고는 뭔가 좋다 나쁘다를 잘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네, 이게 이런 어떤 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의자도 어차피 트레이닝 셋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이 의자에 대해서는 모델이 잘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 저자들도 음, 분석을 잘 안 한 건데, 대부분의 의자들은 이게 다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어 이벨렛 할 때도 여기는 쿠펜시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모델 자체 뭐 캐패시티가 큰 건지 아니면은 그냥 피팅이 되게 잘 된 건지, 네, 그냥 잘 뚫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게 샴플 디스턴스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림들 여러 가지 찾다가 이걸 그냥 사용한 게 아닌가?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어, 뚫리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지 않을까? 근데 저 이게 되게 유명한 논문이라서 함부로 말을 잘 음, 못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뭐 포인트 클라우드 첨언을 잠깐 하자면, 그 뭐지? 그 뭐 토포로지? 이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단점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네네. 빨대하고 원기둥을 생각해 보시면은 빨대하고 원기둥은 토폴로지가 다르잖아요. 네. 하나는 외부하고 내부가 막혀 있고 하나는 외부하고 내부가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빨대하고 그런 이제 원기둥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하려고 할 때,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이제 막혀 있는지 막혀 있지 않은지를 사실 음, 잘 애매합니다. 그래서 물체 내부하고 외부가 이게 닫힌 게인지 아니면 열린 게인지를 포인트 클라우드만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메쉬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 포인트들이 이루고 있는 변을 표현을 해줘야지 토폴로지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도 포인트 클라우드 쪽 논문을 읽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